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차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두타 에너빌리티가 오늘 찾아온 8%대 급락으로 3월 4일 전쟁에 나왔던 저점 구간까지 순식간에 가격대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외국인들까지 미친듯이 연속으로 팔아치워버린대요. 이례적인 수준의 증시며 환율이며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5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러고 있죠. 여기서 제가 오늘의 투자 에너빌리티 방향성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 5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팔아치웠다 하는 그 순간에도 지난달은 코스피가 장대 양봉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그 장대 양봉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상승 N자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 사실상 이번 달도 이렇게 N자로 가는 파동에 유지가 나오고 있는 건 맞으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져버린 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투자 에너빌리티 주가를 풀이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제가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시장 참여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100명만 투자를 하고 평생 100명으로 쭉 간다면 이 중에 뭐 누군가가 1억을 벌었으면 누군가가 1억을 잃고, 뭐 누군가가 2억을 벌었으면 뭐 여러 명이 5천씩 잃든 뭘 하든 간에 어디선가 마이너스 2억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이라는 것도 있고 시장의 참여자 수가 는다, 즉 파이가 커짐으로써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달과 이번달 외인들이 팔아치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이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파이를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뭐예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키운 파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성을 크게 띄는 자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 달에 유독 이 단기성을 띈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파이가 커지니까 고점에서 흔들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투자 에너빌리티에 중장기적인 꾸준한 우상향, 목표가 얼마?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최소 20만원입니다. 정확히는 19만 얼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남았냐를 봤을 때 저는 뭐 기간이라든가, 이 위에가 기간이고 밑에가 외국인이에요, 보유 수량에 집중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동향을 보시면은 우리 뭐 그때 정책 시즌, 대선 기간, 그때 뭐 AI 붐이 들어오고 원전 붐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전부터 수많이 매집했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자금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뭐 요때쯤 뉴스케 파워의 SMR 공급 소식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이 올라갔어. 근데 그 뒤로는 어때요? 그 뒤로는 이 보유 수량을 주가가 끌어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거의 뭐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죠. 등락은 있지만 뭐 맨박스권 안에서 보유 수량을 조절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죠? 근데 심지어 이 박스권 안에서도 보유 수량이 오히려 뭐 중간 정도에 위치할 정도로 꽤나 많은 양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특히나 최근에 이 밑에가 외국인 물량이라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문적인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뭐 골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세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어디? 뭐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코인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항생 봐줘. 중국의 항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올랐냐? 이게 바로 달러 인덱스, 즉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을 앞두고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 상품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뭐예요? 이런 움직임이 지극히 정상이란 거야. 자, 보세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 근데 뭐 어마어마한 양의 기간 보유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잘 갔던 것 뿐입니다. 그 투자 에너빌리티는 기관이며 외국인이며 보유 수량을 조절하면서도 제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꾸준히 팔지 않고 박스권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외인들로 하여금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직하게 쭉 매수해주는 주체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아마 외인들이 주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돼야 할 것이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미협력에 대한 발표,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나오는 그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또 두박이 시그니처 종목인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보시면은 기관이 이렇게 막 블록딜 나오고 하면서 매도 폭탄을 때렸어. 외국인도 매도 폭탄을 때렸어.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매수를 하죠. 외국인들도 이렇게 뭐 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뭐 팔아치기긴 했지만 기관들의 모멘텀으로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올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관이 들어오기 전에, 우직한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관의 매수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지난번에 나왔던 이러한 급락, 이때 나왔던 급락은 뭐였어요? 바로 공매도로 인한 매수 폭탄이었습니다. 거의 전쟁급에 달하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이 나와도 되는데, 그게 베스트인데, 이 과정에서 여기에 이 바닥권 요런 걸 우리가 집어가면은 투자 에너빌리티도 언제 올라갈지 알고 오히려 강력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이렇게 외인이며 기관이며 들어오는 매수세의 시작점을 포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자고. 네, 분봉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바닥이 외바닥이 나오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 세 번째로 바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1번은 거래량입니다. 첫 번째 바닥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난 투매로 심리적 바닥까지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거래량은 많이 터지는 적게 터지는 상관은 없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누가 할 말이 많아지죠? 매도가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저가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거고, 이렇게 이런 구간에 단기적인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거 쌓여 있잖아요. 그죠? 이 매물대에서 나오는 본절 실현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매도가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수 자리, 매도 자리의 절반 되는 가격대 요 구간에서 양쪽 다 할 말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매도도 매수도.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U자로 움푹 파여 있어.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어. 그럼 뭐야? 매수 매도가 싸우기 딱 좋은 자리에 안 보여줬다는 것은 한쪽이 죽었다는 말이야. 박수도 손바닥을 쳐야 나는데 한쪽 손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뚫어주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예요. 무슨 말이냐? 아, 이때 죽었던 게 매도가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뚫어주는 7월 21일이 바로 타점이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뭐 우리가 내어줘도 괜찮은 정도의 상승 분량이란 거예요. 이런 우리가 확인 매매가 들어간다면은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조로의 맥점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상승에 대한 구간은 어느 정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7월 21일에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오션을 외쳐드렸었던 근거가 되겠죠. 그 밑에 하나 엔진이라든가 뭐 밑에 또 뭐 있습니까? 뭐 HD 현대마리 엔진, 이런 기업들 다 같은 자리를 동시에 맞춰 놓았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뭐 한화 엔진 보시면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바닥이 나오고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 바닥과 위에 중간 구간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이걸 뚫어주는 거, 거래량이 없는 것도 확인을 했고, 뚫어주는 게 며칠? 7월 21일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타점이 다 이런 다리들이었어. 근데 뭐 이런 게 조선주들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섹터 내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7월 21일이면 여러분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3만원대 잡아가지고 94,400원까지도 가버린 가격대란 말이죠. 근데 이런 기회가 지금 많은 종목들로 하여금 오고 있고, 투자 에너빌리티도 이런 자리를 현재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단기 물량 많을 때 전쟁 급락이 오고 V자 올라가고, 자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빠져버리는 이런 거시경제적 문제로 빠질 때는 여기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만들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런데 저희가 충분히 찝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영상으로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타점 좀 놓치기 싫다, 영상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전 고문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기업들 자 이 조정장을 기회 삼아가지고 많이들 담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은 유튜브 하기가 실시간 종목 추천, 매수 매도 자리까지 다 공유해 드리니까 꼭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바로 6월 8일에 여기 바로 여기 제 바닥에서도 제가 잡아 들여가지고 굉장히 잘 끌고 가고 있죠. 이때 말고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로의 기회가 올 때마다 제가 많이 외쳐드렸던 기업인데,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많이들 담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이 번호로 숫자 9번 지금 바로 일시정자고 보내주시고요.
100%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창 내리고 설명 이어서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가가 얼마인지부터 정의해 보자는 거야. 자, 매도세가 외인들이며 기관이며 쭉 들어왔어. 근데 언제부터 기관들이 더디게 팔았냐라고 하면은 정확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기관들의 보유 수량이 굉장히 더디게 제자리를 유지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매수도 잠깐 들어왔었던 자리고. 외국인들로 하여금은 바로 이때부터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 내내 매수가 어느 정도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10만원 아래라는 가격이 많은 분들 생각들 하실 겁니다. 10만원 아래면 싼 거 아니야? 두빌이 5짜리라니 너무 싸다. 네, 그 생각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ETF 코스피 장이 빠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코스피 종목들이 떨어진 거는 맞아. 근데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 거시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급락이 왔을 때 기업의 모멘텀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늘 역사적으로 저점에 해당하는 구간이었고 그거를 이렇게 중요한 주체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걱정들 하세요. 와, 개미탕이다. 다 개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개미탕이 아닌 종목이 없죠. 순식간에 분위기 역전입니다. 자, 개인 보험 비중 높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신용 미수로 인해서 강제 청산되는 물량 나오기 시작하고 어차피 올라가는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 추세를 잡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채널을 잡았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의 급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간이 맞아요.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었다는 건 오늘 저점을 깨버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닥권에 여기를 닿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약간의 갭이 생겼을 때 주가는 윗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한 파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W자를 만들면은 아까 하나오션 예시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이런 데서 나와주게 되겠죠. 그럼 언제예요? 그럼 우리가 대략 가격대 짐작해 봤을 때 9만원을 재차 더블 바닥을 만든 후에 9만원 돌파할 때 우리는 아마 신나게 쓸어 담아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기업이 거의 없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모아간다 또는 위에서부터 버티고 있다 하시면은 그 물량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차라리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빈집인 지금 코스피엔 빈집이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어느 정도 보유 물량 갖고 있는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은 저 높이 있고 두빌은 여 바닥에 있는데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두빌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어. 상대적 강세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비해 상대적 강세를 띈다. 이 두 주체들 사이에서 이 상대적 강세라는 건 대체로 원래는 차트에 표방이 되지만 이렇게 보유 수량에 표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다시 한번 시장의 매수세가 정리가 되고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갈 때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원래 당연히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안 좋다 할 때도 꾸준하게 기관들이며 외인들이며 매수세가 들어오고 공매도 때도 별로 깊게 안 빠지고 보유 비중 기관들만 규정상으로 살짝 매도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관들이 공매도 이후에 빠르게 말아 올려서 매수를 채워주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꾸직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보유 비중 유지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뚫어주고 계속 올라가면서 보유 비중을 계속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6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170만원까지 가버린 이런 특급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얘는 뭐예요? 쌍끌이 매수죠. 쌍끌이 매집.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집. SK하이닉스조차도 외인들은 팔아치우고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는 쌍끌이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탄하게 주가를 유지해주고 올라갔던 건데 최근에는 이 연기금 바탕으로 한 기관 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모멘텀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빨리 올라갔지. 두비는 걱정할 게 없잖아. 두비는 어차피 하나 에어로처럼 양쪽 다 매수가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단기 변동성만 외인이랑 개인들로 하여금 나오고 있는 건데 기관 보유 수량도 오늘로서 슬슬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하루 매수만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쌍바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보다도 시장은 더 건재하고 한미 협상 발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주들은 타격이 클 수 있지만 그것에 납품을 하는 구조의 기업들은 오히려 어떻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디메리트가 덜하다. 즉 뭐다? 손해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간 원전의 대장 투자 에너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추세의 원전 기자재까지도 좀 같이 잡아가는 원전 사이클 매매를 이제 슬슬 준비를 하면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뭐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여러분들 마음이 달래지진 않겠지만 저는 확실히 지금은 기회의 순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 에너빌리티 20만원 가는 길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기회를 싹 다 살린 사람들만이 승자가 되고 수익 극대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거겠죠. 다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몸빵도 한 번씩 안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니까 한 번씩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45,000분과 함께 매매하시러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번호로 숫자 9번이고요. 네, 그럼 다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트 위의 최하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